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그 물질들 우리 앞에서 PPT로 정리를 좀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우리 그 전체적인 내용들 한번 싹 훑으면서 칠판으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우리 체내를 구성하는 물질 중 가장 많은 건 사람 몸의 한 70%는 물. 그 다음 많은 건 단백질, 지방, 단백질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 자, 이런 순서대로 되고 뒤에 탄수화물, 핵산 이런 애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가 밥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 탄수화물이 녹말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이 적은 이유는 뭘까요? 에너지원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이죠. 내 몸에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애들은 대부분 단백질이고 그리고 지방도 함께 있습니다. 자, 정리 좀 할게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차원에서 구분해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단당류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딱 하나의 분자로 되어 있는 이런 애들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거 포도당, 그리고 과당 이런 애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당류 같은 경우에는 설탕, 젖당 뭐 이런 게 있고요. 다당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요거 좀 기억해야 됩니다. 단당류는 뭐 포도당 많이 알고 있죠. 자, 다당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식물이 광합성에서 포도당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자, 이거를 모아서 저장하려고 해요. 녹말. 그리고 식물 세포벽을 이루고 있는 그것도 탄수화물 성분이래요. 셀룰로스. 그리고 우리 인간한테도 있는 거. 자, 간이나 근육에 우리가 흡수한 포도당들을 좀 저장해 놓고 싶어요. 그거를 글리코젠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이 정도고요. 자, 지방 성분. 자, 지방이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그 먹는 지방을 얘기해요.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은 지질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자, 지질 성분 크게 세 가지 나왔었습니다. 우리 중성 지방, 그리고 인지질, 그리고 스테로이드. 자, 중성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뭔가 지방을 먹어요. 내 몸에 지방이 쌓였어요. 할 때 그 중성 지방입니다. 내 몸에 지방이 많이 쌓이는 이유는 여기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보다 더 효율적으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중성 지방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다리가 3개예요. 이때 이름 한번 붙여봅시다. 이 윗부분 이름을 글리세롤이라고 해요. 자, 이 3개짜리 얘는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중성 지방이라는 녀석은 글리세롤에 지방산 3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글리세롤 지방산 요 구조에서 찍찍찍 여기서 요거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요. 여기에 인과 관련된 어떤 물질이 붙어요. 그 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긴 거를 조금 더 편하게 그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자, 요 녀석을 인지질이라고 해요. 자, 인지질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세포막이나 뭐 핵막 같은 생체막의 성분입니다. 자,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자,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성호르몬,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런 것들의 주성분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써놨을 텐데 자, 성호르몬과 부신 거칠 호르몬.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통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얘네들은 스테로이드로 주로 이루어진 그런 물질들이다. 자,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좀 지우고 단백질 얘기 좀 할게요. 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기본 단위 뭘까요? 아미노산입니다. 자,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20여 가지가 있어요. 우리 20가지 이렇게 프린트해도 교과서에도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끼리 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네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C, R, H, C, R, H, C, O, H, N, H, 2. 여기는 똑같이 C, O, H 그리고 다시 한번 N, H, H. 자, 쉽게 말하면 요거 하나가 이제 아미노산이에요. 요거 하나가 아미노산이에요. 그럼 얘네가 둘이 합쳐지려고 합니다. 화학 결합의 팔을 하나를 버려야지 얘랑 손잡을 수 있어요. 얘도 가지고 있는 거 하나 버려야지 얘랑 손잡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 버릴 거를 여기는 결합이 너무 세겠죠. 두 개 이중 결합이니까 요거 그리고 요거를 내려놓으려고 해서 봤더니 H가 두 개고 O야. 뭐가 빠져나갈까요? 둘이 손잡으면서 H2O. H2O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은 아미노산끼리 결합할 때는 물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알면 되겠네요. 자, 이 결합의 이름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죠. 즉 펩타이드 결합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그걸 폴리펩타이드라고 하고요. 그럼 폴리펩타이드가 한 개 이상이 모여 있으면 단백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단백질의 가장 큰 특징 하나 있었죠? 열과 산에 의해서 변할 수 있다. 우리 계란 후라이를 해요. 달걀 후라이를 하면은 다시 처음에 물 같은 상태로 돌아가지 않죠, 그죠? 열을 가해서 그렇게 만든 다음에는. 그래서 변형된 다음에는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거를 변성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단백질 기능의 변성.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플 때 제일 무서운 게 열이 많이 나는 거예요. 보통 열이 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 몸에 세균 같은 나쁜 물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죽이기 위해서 내 몸에서 열이 납니다. 왜? 뜨거우면 걔네들이 일을 못하니까. 왜? 걔네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효소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거를 죽여버린다면 역할을 못할 거니까요. 자, 근데 그러다 보면 내 몸에 있는 이 효소까지도 다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열이 많이 난다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내 몸에 여기저기서 기능을 잃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단백질은 열과 산에 의해서 변성될 수 있다. 자, 이 정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마지막에 핵산이라는 게 있었어요. 단백질이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자, 구성 원소를 한번 살펴보면 C, H, O, N이 기본이고요. 가끔 S를 갖고 있는 데가 있어요. 핵산 같은 경우에는 C, H, O, N이고 P를 갖고 있어요. 항상. 자,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과 핵산 큰 차이 뭡니까? 구성 원소에 있어서 요거와 요거죠. 그래서 뒤쪽에 나오겠지만 단백질 얘는 20종류 있다 했죠? 그리고 핵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개입니다. DNA, RNA. 자, 근데 DNA 같은 경우에는 구성하는 그 염기가 4종류야. 그러면 우리 몸에 DNA, 단백질을 살펴봤을 때 누가 더 복잡할까요? 단백질이 더 복잡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 과학자들이 우리 몸에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진짜 유전자를 이루고 있는 물질일까를 고민하던 중에 결국엔 우리가 DNA라고 밝혀졌지만 단백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더 복잡하잖아. 그 아미노산을 갖고 있는 종류가.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고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존재가 되어 있는데 고작 4가지로 뭔가 정보가 있다고? 안 믿은 사람들은 요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 이거였죠. 자, 뭐 뒤쪽에 단원에서 또 얘기할 거고요. 어쨌든 자, 지금 얘기할 건 핵산입니다.
자, 헥사는 이렇게 생긴 놈이 기본 골격이에요. 얘 이름을 먼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자, 뉴클레오타이드는 가운데가 당이고요. 여기가 P라고 쓸게요. P 원소 중에 자 인이죠. 그래서 인산이라는 물질이 달려있고요. 여기를 염기라고 해요. 아, 선생님이 아까 염기라고 얘기했네요. 몇 가지 있다고요? 4가지 있네요. 아, 여기 종류가 4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랑 얘, 기본 골격에서 얘랑 얘는 항상 똑같은데 여기가 4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4가지 종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들어본 것처럼 A, T, G, C. 정확한 이름은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사이토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그냥 ATGC 이렇게 알파벳 4개가 있다는 거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뉴클레오타이드가 그럼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또 여러분들 들어봤다시피 DNA는 이중 나선 구조예요. 그렇다면 가운데 당 오각형 있죠? 그리고 P 그리고 염기 있고요. 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 있을 거예요. 여기 밑에 드릴게요. 자, 이중나선이면 2줄로 연결됐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비해서 얘는 지금 뒤집어진 거죠, 그렇죠? 똑같은 애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연결되고 요 위아래에 있는 애들도 이렇게 연결돼요. 자, 이런 식으로 연결돼요. 그럼 크게 2줄이 있겠죠? 얘네가 이렇게 나선 형태로 꼬여 있기 때문에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합니다. 자, 그때 여기 당이고 인산이고 염기죠. 이 염기에 들어갈 게 4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규칙이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아데닌이라고 하는 녀석은 항상 반대편에 T랑만 연결해요. C인 사이토신이라는 애는 항상 G라고 하는 구아닌이랑만 연결돼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T가 있어. 여기 반대는 항상 뭐가 있을까? A라고 하는 놈이 와요. 그죠? 자, 이 규칙도 우리 뒤에 가서 또 써먹을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DNA에 대해서 배우는 김에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네요. 자, 그럼 DNA 살펴봤으니까 RNA는 뭡니까? 자, RNA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속에 DNA는 정보를 저장해요. RNA는 그 정보를 가지고 어디 여기저기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자세한 거는 우리 세포에 대한 구조 배울 때 이야기할 텐데요. RNA는 이중나선은 아니고 그냥 단일 가닥이에요. 그래서 DNA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RNA는 그냥 한 줄짜리로 표현해요. 그리고 RNA라는 녀석은 보통 DNA라는 놈의 정보를 베껴서 만들어집니다. DNA로부터 만들어져요. 자, 단일 가닥이라고 했죠. 자, 뉴클레오타이드 차이가 있습니다. DNA와 RNA의 뉴클레오타이드의 차이. 자, 일단 얘도 RNA도 이런 형태예요. 그때 염기 DNA는 4가지라 했죠. ATGC. RNA도 4가지예요. 염기가 A, G, C, T 있다 그랬는데 RNA의 염기는 하나 달라요. 여기가 U입니다. 얘 이름을 유라실이라고 해요. 우라실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유라실 또는 유라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DNA랑 RNA가 가질 수 있는 염기 종류가 하나 다르네요. 그게 뭡니까? T와 U의 차이죠. 그리고 한 가지 차이가 더 있습니다. 요 가운데 당 성분 있죠, 그죠? 당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탄수화물이라는 얘기입니다. 탄수화물. 그 탄수화물 여기 들어갈 게 여기만 설명하고 마무리할 거니까 좀 지울게요. 자, 여기가 당 성분이에요. 이 당 자리에 들어갈 녀석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리보스, 디옥시 리보스 라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 한번 해봅시다. 리보스 알파벳 뭘로 시작할까요? R로 시작하겠죠, 그죠? 디옥시 리보스. 자,
D로 시작하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제일 앞글자를 가서 보자. D로 시작해. R로 시작해. 그럼 리보스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RNA 같은 경우에 여기가 리보스일까? 디옥시리보스일까? 여기가 리보스인 게 RNA겠죠. 자, RNA의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성분을 리보스라고 해요. 그리고 디옥시리보스는 말 그대로 DNA를 구성하는 그런 녀석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DNA, RNA 이렇게 배우지만 이 DNA라는 요 약어예요. 여기에 풀 네임을 살펴보면 DNA는 디옥시 리보스, RNA는 리보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문제 풀다 보면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리보스 R로 시작해. 디옥시리보스 D로 시작해. 자, 요거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같이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요. 자, 뒤에서 또 DNA, RNA, 핵산 얘기는 많이 나올 거니까 우리 같이 또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